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강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부등호의 종류 4가지, 크다, 작다, 이상, 이하 어떻게 생기셨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등호를 이용해서 부등식 세우는 것도 공부하셨고, 또 아주 중요한 부등식의 성질 4가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양수를 곱하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인데요. 아주 꼭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데요. 1차 부등식의 풀이는, 1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되겠죠? 1차 부등식은 x에 대한 1차식인 거예요. a가 0이 아닌 x가 1차식으로 존재하고, 부등호의 종류 4가지,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또는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또는 ax 플러스 b가 0 이상이다, 또는 ax 플러스 b가 0 이하다. 이렇게 4개의 부등호 중 하나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 1차 부등식이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죠? 바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거예요. 1차 부등식의 해란 그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얘기하고, 그것을 구하면 우리는 부등식은 방정식과 달리 해가 범위로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그 다음에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 1차 부등식을 푼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니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해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단지 가운데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은 해가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해가 범위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해를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가장 큰 정수가 뭐냐? 가장 작은 정수가 뭐냐? 이런 유형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하신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 지금 보시면 x가 a보다 크다죠. 크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시고 여기 a를 가운데다 쓰시고, 크다 이거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동그라미에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0보다 크다, a보다 크다,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고, 여기 있는 숫자가 모두 다 이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값이에요. 자, x는 a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a 가운데다 쓰시고 수직선에서 올라가서 왼쪽 방향을 향해서 가시면 이 범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모든 값입니다. 무수히 많겠죠? 자, 그 다음에 x는 다시 0 이상은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a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색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오른쪽. 0 이하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서 왼쪽 방향이고 포함하니까 색칠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등식의 해는 범위고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특정 값을 원하는 때의 문제는 이렇게 수직선 위에 그려보셔야 실수하지 않고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자, 보시면 가로가 있어. 그럼 가로를 다 분배 법칙 같은 거 쓸 게 있으면 쭉 가로를 풀어주고, 또 개수가 분수나 소수요. 그러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수면 뭐하죠? 최소 공배수를 곱하거나, 소수면 10이나 100이나 1000 같은 수를 곱해서 어떻게 해요? 정수로 고쳐서 계산하시죠. 이것도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이 있기 때문에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부등호 방향이 이제 곱할 때 바뀌냐 안 바뀌냐는 있지만 곱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분수나 소수면 정수로 고쳐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도 다 풀었어. 개수도 다 정수로 바꿨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x가 있는 거, x가 붙은 항은 전부 다 왼쪽 좌변으로 다 모으시고, 상수항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다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x 부등호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인 a로 나누어 주셔야 하는데, A로 나눌 때 밑으로 내려 쓰시면 되는데 이 A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b로 바뀌죠. 자, x의 개수로 나눌 때 x의 개수가 요거죠. 음수, 아주 중요하죠. 음수면 방향을 어떻게 줘야 된다? 바꿔야 된다. 자, 부등식은 x가 1보다 크다는 것과 x가 1보다 작다는 게 완전히 서로 다른 답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을 안 바꾸는 애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만 아주 강조하고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거의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이 푸는 거죠. 자, 정리한 상태에서 x끼리 모으고 숫자끼리 모아서 개수로 나눌 때만 음수냐 아니냐만 판단하셔서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한 해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셔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답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답을 구해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방정식과 달리 해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부등식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x가 아니니까 해가 아닌 거 해는 주고 개수를 물어볼 때 방정식은 그 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1 하면 x에다 1을 대입하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방정식은 이걸 대입하시게 되는데 부등식은 지금 예제를 한번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자 2x 더하기 a는 x 더하기 1보다 클 때 해가 x가 3보다 크대요. 이럴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개수죠. 지금 a 값을 물어봅니다. 이럴 때 x가 3보다 크니까 4를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등식은 절대 대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부등식에서 x가 3보다 큰 수는 다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특정 숫자를 대입해서 푼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부등식은 대입이 없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대로 이 식을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x를 모으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x를 모으면 여기 x가 남고 자 a를 오른쪽으로 모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로 이렇게 해를 구하신 상태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 요 부분이죠. 얘가 3이다. 얘와 같다라고 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부등식에서 해가 나와 있을 때 개수 구하는 문제에 x 값을 대입하면 안 되고 해를 본인이 문자와 상관없이 구하시고 해를 구하시고 그 구한 해와 주어진 해가 서로 같다고 놓고 푸는 문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이제 1차 부등식 풀이의 본격적인 풀인데요. 어기는 방정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는 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구한에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본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